교육 진단 시간입니다. 교육도 투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난한 학생이 계층 이동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계층 이동의 수단이 교육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시절에는 누구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를 유발해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오늘도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계층 이동이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가 식민지 시대와 6.25를 거치고 또 정치적 혼란기를 조금 거치고 난 뒤에 압축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살기가 어렵고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아마 지금 한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학교에 다닐 때 시골 같으면 전교에 자가용 있는 집이 거의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시절에는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명문 학교를 진학하면은 거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자라고 더 유리하고 가난하다고 더 불리하고 이런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물론 부자가 조금 낫기는 하겠지만 그 시절에도 과외교사도 있고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돈을 투자해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욕구는 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한 선행학습이 가난한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꺾고 있다. 교실 수업에 들어가면은 새로 나가는 부분은 모르고 듣는 게 당연한데 절반 이상이 배워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밟지 않은 학생은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뒤처져 있지? 미리 배우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일부 선생님들은 배웠다는 전제하에서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좌절하게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은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교육에서 경제력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겠지만 정말 모든 것이 돈으로 설명이 가능한지도 의문인데요. 경제력 외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가. 빈곤층 아이들의 삶과 교육에 헌신해온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을 통해서 계층 속에 숨겨진 다양한 법칙을 찾아야 됩니다. 이 가난을 돈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그 판단에 근거해서 어떤 자녀 지도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루비페이는 가족과 식사할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식사할 때 다음 세 가지 중에 우리 집은 주로 어떻게 묻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배부르나 실컷 먹었니? 이렇게 묻는가? 아니면 오늘 맛있더나? 맛있게 먹었지? 이렇게 묻는지 아니면은 엄마가 오늘 차린 밥상 꽃도 있고 모양새가 예쁘고 좋아 보이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묻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 기자님께서는 네. 어느 쪽을 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배부르나 실컷 먹었나? 맛있나? 아니면은 오늘 식탁이 좀 모양새가 좋나? 어느 걸 주로 묻습니까? 네. 여기서 고려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네. 맛있게 먹었지. 네. 중산층입니다. 네. 배부르게 먹었니? 네. 실컷 먹었나? 이거는 루비페이는 전형적인 빈곤층이죠. 음식의 질 이런 거 관계없이 일단 허기를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해결되고 나면은 엄마 오늘 준 음식 맛있잖아. 이게 이제 질을 생각하는 게 중산층이죠. 그 다음에 식탁의 모양새, 꽃장식까지 생각하는 것은 이 상류층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간혹 강연을 할 때
이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뭐 아들이 셋인데 줘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극빈층입니다. 맨날 식사하고 나면은 배부르나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웃기도 하는데 네. 우리 엄마는 모양새에 중점을 많이 뒀으니 그냥 나는 무유층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얼마나 부자였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를 회상하며 썼는 내 어머니와 소풍이라는 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번 읽어드리기도 합니다. 지금이 가을이고 이러니까 제 졸시를 어머니와 소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와 소풍. 진작에 귀띔이나 하였으면 뒷집 청송댁에서 살 한 대는 껐을 텐데 닭들만 퍼득이는 이런 새벽 죽거리다 홀로 마당에 서서 소풍 간다는 말 차마 못해 전날 밤 자기 전에서야 말을 꺼낸 어린 나이 조수감을 안쓰러워하며 흐르는 눈물 훔치며 하늘을 볼 때 살알같이 촘촘한 새벽별들은 메말라 평지가 된 당신의 젖가슴에 총알처럼 비수처럼 내려와 바뀌고 당신은 서럽게 우셨습니다. 끓는 죽에서 살알 건져 숯불에 졸여 밥처럼 만들어 백절 도시락에 꼭꼭 눌러 담고 고구마 2개 감 3개 밤늦게 마련한 말뼈 사이다 한 병 보자기에 사는 당신의 눈에선 피보다 진한 눈물 한없이 흘러내려 앞마당에 붉게 핀 맨드람이 더욱 검붉게 물들였습니다. 삽장문 나서는 철부지에게 10원짜리 하나 꼭 쥐어주며 잘 놀다 오느라 나직이 당부할 때 팻마루 밑 복시비도 쪼르륵 뛰어나와 어머니 치마 물고 꼬리치며 까불대고 붉게 물든 앞산이 치맛자락 날리며 노을노을 춤추며 우리 집으로 내려와서 나의 손을 꼭 잡고 어서 내려갔습니다. 강굽이 내려다 보이는 금단동 산마로 보물찾기 노래자랑 정신없이 놀다가 소풍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야바이꾼 빙빙 도는 나무 원판이 작살 달린 작은 화살로 이런 주고 꽂아보고 이런 주고 또 꽂아보고 한 푼도 남김없이 10원 다 날려도 그날은 그렇게도 즐거웠습니다. 저물도록 놀다가 돌아오는 방청길 저 멀리 뚝다리 위에서 나를 기다리며 노을에 젖어있던 당신의 모습 강물과 함께 세월은 흘러가도 당신의 모습 당신의 눈물 내 가슴 속 언제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자, 이게 어머니와 소풍이라는 제 졸시인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대체로 이렇게 살았어요. 조반석죽.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죽 먹으면 괜찮은 집이다. 소풍 갈 때도 밥을 사주기가 어려운 학생들. 그러나 그럴 때도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어머니께서는 밥을 볶아줘도 항상 쟁반에 잘 담아서 어떤 이런 게 결국은 모든 게 돈으로 지금은 뭐 어떠냐 하면은 동산 부동산이 얼마냐 이런 기준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정서적 반응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힘, 부정적 상황에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빠지지 않는 내적 자원, 인내력, 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도움이 되고 자기가 어려울 때 상담하고 묻고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특히 어떤 점에 유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멘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은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끊임없이 대화로서 뼛속에 각인시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